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좀 되면 지치지? 옆 사람 보세요. 자, 늦었지만 인사하세요, 서로.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서도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는 것도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큰 인연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인연의 나이테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앞에 교수법하고 영학 설명 잘 들었어요? 이제 뒤를 보면, 맨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일반 영어하고 영미문학하고 일반 영어가 있어요. 네. 우선은, 문학은, 올해 시험은 문학은 뭐 특이점은 없어요. 작년에 비교해서도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항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보통 문학이, 소설이 2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 소설 2문항, 그 다음 시 1문항, 드라마 1문항, 이렇게 해서 4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4문항에서 보통 12점 정도가 이렇게 배점이 나옵니다.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점수는 같아요. 왜냐면, 기입형이 빠지고 서술형이, 3문항이 나왔는데 서술형이 4점이지? 4점이다 보니까 43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는 12점으로 갔습니다. 배점 자체는 12점으로 갔는데, 대신에 문항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소설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 지금 올해라고 얘기하는 건 2020년 얘기하는 거야. 올해도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 문제는 3문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점은 12점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드라마 하나,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일반 영어죠. 올해 일반 영어가, 여기 시험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잠깐, 자, 시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별로 안 되네, 생각보다. 내리세요. 일반 영어 문항이 많죠. 일반 영어 문항이 많은데, 적게 보면 5문항, 그 다음 교수법에 2-3문항이 사실 일반 영어처럼 나와버렸죠. 그래서 교수법에 어떤 용어를 몰라도 일반 영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올해 시험을 보면서 예전이 생각이 났어요. 올해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내면 자녀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올해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일반 영어 전공을 문학도 사실 시 빼놓고는 일반 영어만 잘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뭐 메타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일반 영어만 가지고는 풀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영어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어릴 때부터 영어 뭡니까? 인투이션이 있는, 영어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공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전공 공부는 여러분들 1년 공부하면 전공은 사실은 웬만큼 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전공은 나올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내가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파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영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 영어 이제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임용 합격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일반 영어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아요. 일반 영어는 모든 과목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합격을 할 사람, 결국 여러분들 목적이 뭡니까? 합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250명밖에 안 뽑는데, 합격선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영어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시험이, 제가 1999년도 임용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몇 명이 시험을 봤냐면, 그때 거의 뭡니까? 우리 임용 중에 10,000명 가깝게 했습니다. 10,000명 가깝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7년, 8년, 2008년, 9년, 10년 이때 무렵에 7,000에서 8,000으로 줄어들었어요.
7천에서 8천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이런 숫자는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몇 명 봤습니까, 작년에? 4,900명이 봤어요. 4,900명. 그러니까 7, 8천 명에서 4,900명까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7, 8천이 응시를 했어도 600명, 뭐 700명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4,900명, 5,000명이라고 합시다. 5,000명을 해도 기껏 250명 이렇게밖에 안 뽑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 20대 1이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 뭐 23대 1, 25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250명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일반 영어 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는 전제 조건은 합격하려면 일반 영어는 뭐 해야 된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면 생각보다 뭡니까? 이건 그냥 좀 지난한 게임이 됩니다. 근데 대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올 같은 이렇게 안 나오면 일반 영어가 좀 약해도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작년에 일반 영어 비중 여러분들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일반 영어가 비중이. 작년에 내문학밖에 제가 그 분석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 꼭 보세요. 여러분 가이드북은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계속 그거 보셔야 돼. 시간 날 때마다. 뒤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거 써놓은 걸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글로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핵심만 여러분들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영어가 보통 내문항, 어떤 때 세문항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내문항인데 그럼 뭡니까? 내문항 이래봤자 기입형 한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세문항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몇 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영어 비중이 어마어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80점 가운데 일반 영어는 보통 14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항상 그래서 전에 계속 그렇게 오다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유독 일반 영어 비중이 확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일날 시험지를 딱 받아본 A형을 시험을 받아보고 여러분들 충격받았을 거야. 예전에는 A형과 B형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A형 두 문항, B형 두 문항 이렇게 주던가 이거 골고루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형에다가 네 문항을 다 깔아버렸지. 그 다음 B형 한 문항, 써머리. 근데 교수법도 또 보니까 일반 영어식으로 나와버리지.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는 일반 영어가 넓게 보면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 거예요. 적게 보면 5문항이 출제가. 정통적 일반 영어는 5문항이지만 교수법이 일반 영어처럼 아예 토픽 센텐스 쓰는 거는 교수법이 아니잖아. 일반 영어잖아. 근데 물론 쉽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몇 점이야? 4점. 2점짜리. 그 다음 뭡니까? 4점. 몇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려 22점 이렇게 배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일반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2019년에, 이제 작년이라고 합시다. 2019년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일반 영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간을 세이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일반 영어는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모고 때도 얘기했을 거야. 작년 모고 때 어떻게 해라. 일반 영어는 언제 풀어라. 언제 풀어라. 일반 영어 망하고 싶으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풀어?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푸는 거야. 내가 일반 영어 자신 있다. 그럼 처음 풀어도 돼. 하지만 일반 영어 강한 사람은 열 중에 한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를 언제 풀어라? 두 번째, 세 번째에 풀어라. 특히 두 번째에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시간 보고 있는데 일반 영어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것도 안 풀려. 긴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A형 전체에 이게 그냥 그런 식이 돼버린 거야. 일반 영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영어 문제가 전혀 예측 불가능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문제 책 봤어? 오늘 나왔어요. 오늘 이 책이 나왔는데 새 유형 대비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그냥 섹시하게 다른 것 뿐이야. 새 유형은 아닙니다. 일반 영어 새 유형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문항수가 더 늘어난 거야. 그것도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A형에다 넣은 것 뿐이지. 글자 재작년에 몇 자 나왔습니까? 440자 나왔어.
2019학년, 2020학년도, 즉, 지난 11월 23일 날 본 거, 일반적으로 몇 자에서 몇 자 사이에 나왔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전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어떤 스타일이 될지는 분석을 해야지. 보세요. 몇 자야? 물론 글자 수 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8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아, 여러분 81페이지. 가이드북의 81페이지. 문제 직접 보세요. 해설이 아니라 문제를 곧장 가세요. 일반적으로 81페이지 나와 있지? 길어요, 짧아요? 길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2019학년도에도 작년 2020학년도처럼 2019학년도에 문학은 640자가 나왔어. 지문 하나가 640자. 그 다음, 그때도 440자가 출제가 됐어요. 일반 용어도.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예년보다 훨씬 길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더라?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형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빈칸 문제는 항상 나왔어요. 4점짜리에도. 이거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83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그 문제보다는 어때요? 길이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짧죠? 그래도 380자야. 그래서 380자가 나왔습니다. 380자. 이건 지문만 얘기한 거예요. 지문만. 그 문제는 말고, 디렉션은 말고. 그 다음에 이번엔 그 84페이지 85페이지 있는 거 교수법 문제를 출제자는 교수법으로 낸 건데 이게 토픽 센텐스 물어본 그런 문제야. 자, 굉장히 길죠? 84, 85페이지 교육론하고 일반 영어를 이렇게 혼합해서 융합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 신세사이즈 한 거지. 이 문제는. 그 다음 11번으로 가세요. 86페이지. 자, 370자입니다. 370자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87페이지 가세요. 이것도 좀 짧습니다. 이거는 340자 정도가 나왔고요. 맨 마지막 88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재밌는 건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잠깐 여러분들 오늘 그 보충자료 나왔어요? 2019학년도, 2018학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오늘 나눠드렸지? 자, 여러분들 2019학년도 기출문제 맨 마지막 서머리 문제로 가보세요.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물건을 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2019학년도) 서머리 문제 가세요. 맨 마지막 문제 7번 문제 찾았어요? (2019학년도) 2018학년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눠준 자료에 2019학년도도 있고 2018학년도도 있어. 맨 끝에는 2018학년도 문제고 중간에 여러분 2019학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는 네문항이야. 각각 똑같이 네문항씩입니다. 자, 2019학년도 멜라토닌 나온 거 찾았어요? 자, 비교해보세요. 올해 문제하고. 자, 내용은 여러분 읽을 겨를이 없어. 형식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문의 길이가 어때요? 지문의 길이가 달라졌죠? 글자 수가 무려 100자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머리 문제가 100자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서머리 문제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근데 서머리 문제는 앞으로도 저는 그 300자에서 400자 사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250자 이렇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 250자를 서머리를 내버리면 너무 쉬워. 답이 그냥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전 문제가 좀 비판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서머리냐고. 2018학년도로 가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 나눠드린 자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자,
이것도 270자입니다. 270자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2018학년도, 2019학년도와 작년에 봤던 2020학년도의 큰 차이는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다? 글자 길이가 달라졌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도 까탈스러웠지만 B형도 글자 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보다, 실제 난이도보다 훨씬 체감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올해 출제위원이 내년에 바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바뀌어도 20%에서 25% 정도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 방식이나 이건 저는 별로 바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 별로 바뀔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자, 교수법도 영어학도 문학도 어떤 문제화했다? 일반 영어화 했지. 일반 영어 문제화했다라고 한다면 출제위원회 성향상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일반 영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때는 제가 작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영어만 잘해서는 아까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영어만 잘해서는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반 영어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 예전보다는 그 이전 연도보다는 합격할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 올해와 작년 2020학년도와 차이가 그 이전까지는 일반 영어가 좀 틀린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점수를 맞추면 된다? 전공에서 커버를 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반 영어 두려운 사람들 많잖아. 그런 경우는 전공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실제 합격자가 나와. 그런 경우라면. 근데 2021학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2020년 11월 말에 보는 이 시험에는, 일반 영어가 조금 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에도 일반 영어의 비중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때 문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문학 문제는 뭐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뭐 그냥 하겠지만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문학 문제는 그냥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시 문제에 에밀리 브론테의 시가 나왔어요. 나는 이거 어떤 출제위원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지만 어쨌든 근데 약간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론테가 시인입니까? 소설가입니까? 소설가죠. 물론 시도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용이라고 하는 건 저는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임용은 어떤 수준에서 낸다? 대학 4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맞출 수 있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즉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학 4년간에서 여러분 에밀리 브론테를 소설가로 배웁니까? 시인으로 배웁니까?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가 시인이에요, 소설가예요? 소설가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트로덕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에밀리 브론테를 낸다면 시를 내야 돼, 소설을 내야 돼? 소설을 내야 되는 게 그게 출제 의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설이 아니라 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쩌라고, 이거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할지에 대한 뭡니까? 방향 강박을, 디렉션, 오리엔테이션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방향 자체를. 근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2020년에 공부하실 때는 약간 변칙도 필요합니다. 이따 일반 영어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약간의 변칙적인 공부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따 일반 영어 이제 구체적인 기출 분석은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우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방법을 잠깐 다뤄봅시다. 제가 OT 때, 그 다음에 제 1월달 첫 시간에 항상 질문 던지는 게 있어.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익숙할 거야. 번역해 보세요. 번역해봐. 다시 큰 소리로. 뭡니까? 로마의 정복.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로마의 정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의할 때 영어를 잘하는 거는 이 전치사 어부 해석을 잘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다. 그 다음 뭡니까? 명사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다.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 할 때 필요한 거지. 명사 다음에 전치사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잘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전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올해 임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 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로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 근데 번역을 하라고 하니까 로마의 정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여러분들 올해 해야 되는 거는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단어는 할 수 있어. 올해 특히나 올해 2020학년도 일반 영어는 그런 식이야. 번역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지문도 긴데다가 번역도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트위스트할로 열심히 논리 공부도 안 했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빈칸 문제가 제일 여러분 시험 본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서술형 쉽게 나왔어요. 서술형 문제는 별로 그렇게 봅니까? 변별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변별력이 생겼습니까? 빈칸 뚫어놓고 빈칸 집어넣는 문제에서 거의 대답 정답 확률이 30% 20%짜리들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번역이 안 된 거야. 아예 번역이 안 됐고, 그러니까 reading comprehension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logical thinking을 가지고, 즉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어. 올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해마다 징글징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있어요. 테스트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테스트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회독 최소한 하시기 바랍니다. 1, 2월에 테스트할 3회독 꼭 하세요. 근데 암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도 공부하는 사람은 10명 남짓이야. 제가 지금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왜? 하반기에 가면 일반 영어 그냥 뭡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문제만 풉니다. 그렇게 푼 사람들은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문제 안 풀립니다. 제가 작년 1월 초에도 그 얘기했고 OT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그냥 독해만 많이 하는 영어 절대 하지 말라고. 왜? 우리 일반 영어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 영어가 그냥 내가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수거 알고 그다음 문제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 서술형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빈칸에 문제 집어넣는 거, 빈칸 문제를 왜 냅니까? 자, 빈칸 문제를 왜 나와요, 여러분들? 원래 빈칸 문제 단어 심지어 문학도 빈칸 문제를 냈지. 문학도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수법도 마찬가지고. 교수법 1번, 2번 문제 다 빈칸 뚫어놓고 냈잖아. 그 일반적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지. 왜 그렇게 많이 냈으면 무려 10문항이 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유형이, 그건 새 유형이야. 말 그대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새 유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새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 유형이라고 하지만 새롭다? 새롭지 않다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임용고시라고 하는 건 어떤 시험입니까? 공무원 시험은 누굴 뽑는 시험이야? 다시, 공무원 시험은 누굴 뽑는 시험이야? 공무원 뽑는 시험이지. 그 다음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는 누굴 뽑는 시험이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뽑는 시험이지.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행정고시는 누굴 뽑는 시험이야? 그치, 5급 행정지를 뽑는 시험이죠. 7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지. 임용고시와 그 나머지 시험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고시자가 들어가는 시험에서 임용고시와 다른 시험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임용 준비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를 모르면서 시험 준비한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임용을 준비하면서 토익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토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이야. 왜? 최적화된 교재를 가지고 최적화된 걸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임용 준비하는데 토익 가지고 공부한다? 그건 할 때 있어. 언제? 나중에 뭡니까? 늙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 새벽잠이 안 와. 그럴 때는 하시면 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 몇 년 공부할 거야? 10년 할래? 5년 할래? 그거 아니죠. 언제 끝낼 거야, 여러분들? 올해 단판승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긴 시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1년에 끝내야 돼. 1년에 끝낸다라고 한다면 가장 뭡니까? 포커스 온 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도대체 임용고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에 포커스 온 할 거야?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12시간씩 공부하면 붙을까? 붙을 수 있어. 어떨 때? 내 친구가 12시간 하지 않으면 내가 붙을 수 있어. 하지만 임용고시는 대다수가 뭡니까? 여러분들만큼 친구들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건 뭡니까? 상수이지 변수가 아니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러면
공부를 출발할 때는 뭡니까? 다시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 따라서세요. 뭐라고? 아이덴티티. 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임용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다시 제가 여러 가지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임용고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문제다. 어떤 임용고시는 뭘 뽑는 시험이다. 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올해 지문에 나왔지? 올해 써머리 지문에 그거 나왔잖아. 교사.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2008년도 다시 와서 그때부터 계속 떠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하고 도대체 임용고시가 어떤 것인가. 그걸 계속 주구장창 떠들었어. 왜?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거 뭡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방향성이 흐트러진다는 거지. 우리 토익 하는 것도 아니고 토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임용고시는 다시 뭘 뽑는 시험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거다. 임용고시의 정체성은 교사를 뽑는 시험이야. 자, 그러면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거에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어떤 거야?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박사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강의할 때 보면 두서가 없이 막 중언부언해.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은 뭡니까? 학부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 뭡니까? 두서 있게 강의해. 논리 전개를 논리적으로 짝짝짝 설명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어떤 게 훌륭한 교사입니까? 학자라고 한다면 전자가 맞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지. 교사는 어떤 게 훌륭한 교사입니까? 두 번째 교사가 훨씬 훌륭한 교사야. 내가 적게 알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자,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에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지식이야? 아니라고 했지? 뭐가 필요하다? 물론 지식이 풍부하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논리적 사고력이야. 두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대가리고 어떤 게 꼬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아는 거. 즉 임용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다? 그 어떠한 시험과 다른 건 논리 시험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논리 테스트 하는데 가장 쉬운 건 뭡니까? 빈칸 뚫어놓는 거야. 그건 뭡니까?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빈칸은 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용고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빈칸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시 강조하니 이게 새 유형이야? 아니라고 얘기했지. 왜? 항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은 늦었고 내일 뭐 합니까? 내일 뭐 해? 자,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이죠? 그 내일 모레는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지. 그 다음 내일 모레 글피는 뭡니까? 월요일이지. 토일 중에 하루 잡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하루 잡고 월 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하나, 그러니까 위켄드 하나, 위크데이에 딱 이틀을 잡아서 여러분들 시계를 놓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공부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즉,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재세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제 경험상 지금까지 제가 2008년도 돌아와서 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 할 수 없어 20명 정도를 제가 셀렉션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제가 지도를 했어. 왜 그때 저는 의욕이 불탔지.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때 막 와가지고 의욕이 불타서 그때 20명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왜냐면 저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방식대로 그때 투에스탈이라고 하는 책이 안 나왔어. 근데 제가 프린트물로 나온 거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다음 2009년,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했어요. 3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축적을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 뭐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제가 항상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저는 자, 우리 임용은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합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이 필요해. 제가 여기 말하는 거 바로 1만 시간 법칙 뭐 얘기하는 거 비슷해. 지금은 뭐 유행어가 됐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 자,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결국 내 친구보다 1분이라도 더 들인 사람이 합격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거의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합격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임파서블이야. 불가능합니다. 보통 1년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시간이 최소
2000시간입니다. 가능하면 2200시간까지 확장하면 좋습니다. 근데 2000시간 정도 하면 그나마 미니멈으로 시간을 드린 거야. 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계산해 봐. 2000시간 나오려면 얼마가 걸리는지 11월 말까지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11월 말에 있으니까. 자, 올해 몇 시간을 확보하자? 2000시간을 확보하자, 적어도. 자, 보통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수업을 포함하는 거예요. 순수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수업 포함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멍하니,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잖아. 멍하니 듣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저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야. 물론 말로는 안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두뇌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거 소화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정리가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졸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복습할 시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복습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야. 다시 복습은 언제 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래. 복습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야.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등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그건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그렇게 시켰어.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서 수업 듣는 거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수업 중에 끊임없는 선생님과 내적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그걸 트위스트하려도 그 다이얼로그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7일이지만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며칠 할 수 있어요. 6일이야. 하루는 쉬어줘야 돼. 6일이고 하루에 8시간 한다. 그럼 몇 시간이야? 48. 계산해 보세요. 2000시간 나오려면 얼마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어? 그냥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다행히 새해지. 신년 초잖아. 지금 초창기일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시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세워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8시간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이것이 뭡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시간제라고 할까? 여러분들 하루에 내 단원을 할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핸드폰 받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8시간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8시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이건 뭡니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간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근데 내가 조건이 개인에 따라 다르죠.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내가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이건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체력이 강하다. 그러면 좀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9시간 쪽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뭐 인프라가 어떻고, 그건 그냥 저쪽에 그냥 갖다 주고, 노벨상이 못 나오는 이유. 양놈들보다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떨어져. 체력이. 제가 유학하면서 가장 크게 좌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었어. 나는 하룻밤만 날밤 새면 픽픽거리는데 이 양놈들은, 내 친구놈들은 3일 이틀을 뛰어도 멀쩡한 거야. 야, 그게 근본적인 체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지.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성. 근데 어쨌든 체력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간을 재서 그 시계를 놓고 정확하게 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공부의 시작이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나 오늘 열심히 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뭡니까?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공부 방법론이니까. 자, 어쨌든 2000시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쌓아온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으려면 최소 2000시간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야. 두 번째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큰 소리 읽으세요. 뭡니까? 인텐서티야. 이거 무슨 뜻이야? 강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생각이 들어. 공부를 집중해서 하자. 그 뜻이 아니야. 집중은 이미 여기 8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에. 제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막 어디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잘 내 머릿속에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IQ가
98이 넘으면 100이라고 합시다. IQ가 100이 넘으면 공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하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단 그게 어떻게 생겨? 이거야. 이건 뭐라고 해? 빙산이지?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뭡니까? 이걸 우리는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이건 의식의 영역이고, 이건 뭡니까? unconscious 또는 subconsciousness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공부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공부 막 시간 투자해서 막 집어넣지? 집어넣으면 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무의식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accumulation 되는 거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공부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뭐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재는 내가 지금 공부한 거리 다 어디 쌓여 있는 거야? 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는 걸 우리는 그걸 천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 단어 외웠는데 다음날 다 안 외우고 기억하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천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행이야. 왜 다행일까? 우리 임용 공부하는데 이런 천재는 없습니다. 다행이야. 어차피 우리 임용은 상대평가야. 이런 애들은 어디가 있어요? 나사가 있다던가 뭐 이런 데가 있어. 따라서 이렇게 머리 좀 150, 160 되는 애들은 우리 임용 보지 않습니다. 임용의 평균 IQ가 100에서 120이야. 그러니까 머리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뭐 복음과 같은 거 가스펠 아니야? 가스펠? 복음과 같은 얘기잖아.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만든 말콤 글래드웰 교수가 한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시간의 축적이란 개념 이해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상당히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인텐서티가 뭐야? 이게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랑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성격만 맞으면 좋지. 물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갈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넷이 좋은 게 맞습니다. 이 원리 설명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울 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인텐서티가 뭡니까? 자, 내가 아무리 중불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1년 후에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모르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떤 사람이 필요해? 교정해 줄 사람이 필요해.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교정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저는 그걸 인텐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피드백 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걸 대다수가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마의 정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로마 힘센 나라지. 그러니까 누가 정복한 거예요? 로마가 정복한, 그게 로마의 정복이잖아. 그런 뜻이야? 아니야. 이건 로마를 정복한 거야. 우리는 로마의 정복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알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들 일반 영어 점수 왜 안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로마의 정복이라고 해놓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영어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은 바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 로마의 정복 이런 걸 물어보는 번역에. 근데 이걸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대충대충 번역해. 대충대충 번역하니까 답이 대충대충 나오는 거예요. Reading Comprehension은 꼼꼼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임용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로마의 정복이라고 백날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뭘 해줄 사람이 필요해? 코렉션 해줄 사람이 필요해. 한 단계 더 강도 있게 나에게 지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없는 경우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 뭡니까? 이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야. 1년 전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다음 1년 후에 다시 풀었는데 여러분 틀린 경우 있어 없어?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볼 거야. 해봤을 거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쪽 구조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 답을 원래 쓰기로.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이 왜 틀렸는지, 왜 오답인지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왜 이것이 로마를 정복인데 왜 로마의 정복이라고 했는지를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 영어는 이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구장창 단어 공부하고 구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만이 풀면 된다고 착각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실력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올해 2020학년도 작년 2020학년도 문제를 여러분들 웬만큼 다 공부 맞추셨어야 돼. 왜?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많이 했잖아. 언제부터 공부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했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영어 공부했어. 토플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토익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일반 영어가 공부 안 잡히는 거지.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왜? 교수법에는 여러분은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있잖아. 영어학에도 첨스키 이론이니 뭐 이론 있잖아. 변형 생성 이런 거 다 있지. 그다음 문학에도 이론들이 있어요. 뭡니까? 뉴 히스토리시즘이라던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던가 뉴 크리티시즘이나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일반 영어에는 이론이 없다라고. 제가 좀 약간 자랑을 하면 제가 한국 영어계에 기여한 게 있습니다. 일반 영어에도 띠어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 얘기한 거야. 일반 영어에도 띠어리가 있어요. 그게 트위스트활이야. 무슨 얘기냐면 띠어리가 없다라고 이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론이 없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만 쌓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론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칸트가 얘기하는 경험 명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 경험이 뭡니까? 내가 주구장창 단어 외우고 열심히 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강조하지만 그건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비유로 성경에 나온 비유로 집을 질 때 어디에다 집을 져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락,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지. 반석이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이걸 띠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알면 그 다음에 적응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인 거지. 근데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적응부터 하고 경험만 막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이게? 2지. 이걸 알아야 1000 더하기 1000이 뭔 줄 알아요. 2000이라는 거 아는 거지. 이게 이론이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일반 영어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개념은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합격을 하려면 우리 1년 안에 합격을 하려면 뭘 중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이명 합격은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텐서티. 이건 인텐서티 뭔지 아시겠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자라는 거야. 친구 반드시 터져야하세요. 그 딜레마야. 갑돌이는 누구랑 하고 싶어? 자기보다 잘하는 만드기랑 하고 싶어. 근데 만드기는 갑돌이랑 안 하고 싶어. 자기보다 유이태 선생에 따르면 누구랑 해야 되는 거야?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지.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동료들 실력 그래봤자 비슷비슷해. 근데 어쨌든 가능하면 무조건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좀 뭡니까? 이런 걸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주말에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뭘 하라고 했어요? 얼마를 공부할 수 있는 제라고 했지? 그 정확하게 재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자, 공부는 이제 뭡니까? 우리는 몇 점 만점이야, 우리 임용고 씨가? 1차 몇 점 만점입니까? 몇 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이지? 자, 20점은 뭡니까? 교육학이지? 80점은 뭐예요? 전공이지? 우리 영어과의 교육학 만점이 몇 점이야? 20점? 아니야. 몇 점이야? 우리 영어과한테는 뭡니까? 교육학 만점은 18점이야. 아, 실제 18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8점이야, 18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몇 점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20점에서 18점 맞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바다 밑에다 저인망을 깔아놓고 촘촘한 그물로 다 훑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점수 맞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점수 맞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좋다? 우리 일반 영어 하나 더 맞추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결국 1, 2점 차이야. 근데 18점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 몇 점을 목적으로 삼아? 18에서 16점을 타겟팅합니다. 우리 전공 영어는 영어과는 16점 맞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점, 맥스로 17점 정도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어?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그랬지. 결국엔 우리 시험은 뭐와 뭐의
멀티플라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시간과, 그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지. 주구장창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걸 배정한다면, 자, 주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월요일, 토요일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교육학은 1.5일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며칠? 1.5일이 넘어서는 안 돼요. 교육학은. 상반기에는 교육학은 1.5일을 넘어서서 공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4.6일이라고 했잖아. 4.5일은 뭡니까? 전공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이 약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3.3으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개인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 그 구체적인 건 저 개인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그때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틀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많아, 이틀도. 1.5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육학 수업을 듣지, 이제. 교육학 수업 들을 때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학 절대로 집에서 복습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수업 시간에 교육학은 수업 듣는 족족 그냥 복습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러면 4.5일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자, 공부 큰 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달라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다른데, 이거 뭐야, 이거. 카페지. 우리 팀의 모든 정보는 여기 나가니까 이거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정보를 놓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자, 보통 1월에서 6월이 있고 7월에서 11월로 크게 나눕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안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자. 너무 못났다. 자, 저는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국기지, 다윗의 별.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일반 영어입니다. 이건 일반 영어. 여기가 딱 여기야. 6월 달입니다. 이게 6월 달이야. 즉, 상반기하고 하반기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전공이야. 이건 전공이고, 상반기는 무조건 일반 영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반 영어는 하반기에 가면 어차피 일반 영어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봤자 일반 영어 점수 많이 오르지 않아요. 따라서 시험에 가까울수록 타겟팅을 뭐로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서 점수 나올 걸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 이건 뭡니까? 이 삼각형이잖아요. 상반기에 이건 뭐냐면, 상반기에는 교재를 많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적지. 하반기로 갈수록 일반 영어는 어떻게 해라? 많아지는, 이거 바로 뭡니까? 이게 문제풀이야.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일반 영어 공부 방법이고, 하반기는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뭐래라? 이론을 철저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을 철저하게 쌓아서 아까 제가 말했지, 반석과 같은 이론을 쌓아놓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문제를 풀으셔야 돼. 그럴 때만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혹시나 인터넷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아마 OT 강의한 게 인터넷에 날아다닐 거야.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 똑같은 얘기. 쉬운 거는 맞추고 어려운 거 틀리는 거, 그건 임용은 절대 붙을 수가 없어. 어차피 뭡니까? 뭐 맞춰야 되는 거야? 내 친구가 틀리는 두 문제 어려운 걸 내가 맞춰야 나는 합격하는 거야. 잔인하지만. 그게 상대평가 시험이야. 그러니까 쉬운 거 뭡니까? 지금 내가 문제 풀어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건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 당일날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일반 영어는 뭡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반 영어 상반기 공부할 때 서너 권 이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상반기에는. 근데 한 권을 10번 보는 거 따라서 하세요.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교사가 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영어는 뭡니까? 영어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한 권을 5번,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그냥 샬로우하게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아요. 아시겠어요?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교재가 나오면 최소한 2회독, 3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권을 두세 번 보면 여러분들 구문이라던가 어휘라던가 그다음에 구조라던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대충 셜록의 10권 봐봤자 그냥 뭡니까? 그건 내 구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적은 책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냥 본 거 반복하고 하는 거야.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거 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넓게 보는 거가. 아시겠어? 거꾸로 이건 뭡니까? 전공이야. 전공은 여러분들 가운데 1, 2월 달부터 전공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해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배운 거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공 정리는 5월 달부터 하면 충분해. 정리는 5월에서 8월까지 하는 거야. 다시 언제 하는 거라고? 5월에서 8월까지 하는 게 정리입니다. 그때 왜? 아직 이론도 안 끝났는데 기출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론이 끝나고 즉 4개월 이론 공부하잖아.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이 끝나고 내가 이론이 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출 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모고포고 문제풀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뭡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뭡니까? 이걸 이 시스템을 만든 거는 2008년이에요. 2008년 9년. 이때 만들고 지금까지 뭡니까? 이건 뭐 대다수가 지금은 노량진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시험 준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상하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전공은 앞부분은 뭡니까? 그냥 수업 듣고 뭡니까?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라고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당일날 하는 게 필요하지. 수업 듣는 거 첫 번째.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 같아. 그건 당일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일요일날 그 주에 일요일 저녁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3주나 4주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 5, 6월 달 되기 전까지 뭐만 하면 된다? 홀딩만 하면 돼. 아, 이거 처음 배운 거 아니에요. 정도만 알면 5, 6월 달 5, 6, 7, 8에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정리를 하게 되면, 전공을 정리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 영어 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 아시겠어? 일반 영어 시간을 최대한대로 확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공과 일반 영어를 5대5에서 심지어는 뭡니까? 일반 영어가 7, 전공이 3 정도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반기로 가면 뭡니까? 거꾸로 전공 일반 영어 3 또는 일반 영어 2, 전공 8로 넘어가는 거야. 시간 배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앞뒤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비율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은 좀 이해되셨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자세한 얘기 할 것 많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2020학년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